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 수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사태를 두고 수백억 대의 빚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목포시가 예산을 얼마나 들일지가 관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남 일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스타필드와 신세계백화점 사업 제안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은 수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는 광주보다는 전남 지역 수출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수출 품목 1위는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해 수출한 석유 제품이었습니다. 이 석유 제품을 다시 화학적으로 가공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든 석유 화학 제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수출액의 52%를 석유 관련 수출이 차지했습니다.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는데 지난 2년 광주 전남의 수출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수출 가격에 반영된 이른바 수출 단가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바뀔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른바 단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수출 물량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석유나 철강 산업에 대한 원자재 가격 전망이 되게 안 좋거든요. 수출액 자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광주는 주력 수출 업종 중 반도체는 물량 축소가 예상되지만 단가에 호조세가 예상되고 있고 자동차 업종 역시 부품 수급난이 풀리면서 수출 전망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년 광주 전남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약해졌지만 석유 관련 제품으로의 품목 편중은 오히려 심해졌다며 수출 단가 상승에 의존한 수출 규모 증가는 기업의 설비 투자나 고용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가 스타필드 건립과 백화점 확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세계 측의 제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복합 쇼핑몰 신활력 행정협의체를 열어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를 개발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주민 제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앞서 현대 측이 제안한 더현대 광주와 관련해 행정협의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출근길도 추운 날씨는 여전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영하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2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이 추운 만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여수와 목포, 신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광주천에서 잉어를 잡아먹는 모습이 목격돼 화제입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광주천에서 수달 한 마리가 잉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포착됐다며 공개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은 지난 2010년 광주천에서 서식이 확인된 이후 종종 시민들에게 목격되고 있고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로도 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이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수 가불 선거구의 경우 통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두 개 선거구로 조정되는 안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능성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준 1년 전까지 내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선거일제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24조 2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을 합니다.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2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 여수시 선거군의 정치권의 눈치 게임은 더욱 치열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수는 27만 4,765명, 21대 총선 당시 인구수 상한인 27만 8천 명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여수갑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인구수 12만 8,737명으로 하한 기준인 13만 9천 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2개 선거구 유지를 위한 기준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합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공군 선거구가 더해져 여수시 갑을 선거구가 유지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경우의 수입니다. 여수시 갑을 선거구의 합구 관측이 제기되면서 순천시 선거구가 단독 2개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수는 27만 8,737명으로 지난 총선 상한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여수 순천 가불병 분구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에 순천과 묶여 2개 선거구가 됐던 광양시 선거구는 다시 구례 곡성군 선거구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남 지역 선거구 수는 지난 총선 10개 선거구에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 10명을 늘릴 수는 없어. 10명을 지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요. 만일 여기가 9명으로 전남이 9명이 돼버리면은 여수는 볼 것도 없어. 그냥 1명 되는 거고.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지역의 잠재 후보군들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까지 예측 불허의 수많은 변수의 시작점이 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요즘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의 눈치 게임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지역 정치권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6일 정치인 홍보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광주시 의원들도 현수막을 근절하는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정치인 불법 현수막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명대에서 하루 2,000명대로 감소하는 등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광주에서는 871명, 전남은 1,100명이 확진됐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와 관련해 회사 측이 수백억대 빚을 안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 해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완전 공영제를 하더라도 회사 인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한 달을 꼬박 넘어섰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게크는 어떻게 해야죠? 버스 먹고 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시내버스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대신 운영 의지가 없다는 뜻만 확인시켰습니다. 시청 보고 나쁘단 말 안 해요. 목포 시민들이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결같이 다 운수회사 쪽이 다 나쁘다고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2021년 태원유진의 휴업 신청 등 목포 시내버스의 파행 우려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목포시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근본 대책 마련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당장에
시내버스 운영에만 급급해했던 대가입니다. 시민사회가 완전 공영제를 요구했지만 목포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했던 건 객관적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얼마가 든다라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자,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영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는 태원 유진 인수를 통해 목포시가 노선권을 확보하는 게 핵심. 인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태원 유진의 수백억대 빚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한철 회장을 향한 시민들의 정서와 달리 노선권을 갖고 있는 태원 유진을 배제한 채 시내버스의 밑그림은 그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민간 사업자 재산으로 간주되는 노선권을 태원 유진이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이상 목포시는 노선권마다 최소 수억 원을 주고 사들여야 합니다. 태원 유진의 300억 빚, 또 노선권 확보를 위한 예산. 결국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확보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태원 유진에 치러야 하는 목포시의 혈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제 새벽 목포의 48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좁은 통로에서 불길이 매섭게 솟아오릅니다. 승강기 내부 비상계단으로 진입한 소방대원이 빠르게 진화에 나섭니다. 목포시 상동의 한 48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쯤. 타는 냄새가 난다는 입주민의 말에 경비 근무자들이 현장을 살피다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문이 걸려 있고 집에 연기가 그래 간 거예요. 집에 연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불이 시작된 곳은 1층에 멈춰있던 승강기 위 소형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불은 통로 안에서 20여 분 만에 모두 진화됐지만 하마터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던 상황. 주민 등 60여 명이 밖으로 대피했고 일부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층이 좀 높으니까 각 층 돌면서 인명피해 여부 일일이 다 확인했고요. 대피하시는 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불이 난 아파트에는 한 동마다 승강기가 3개씩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냉난방이 되는 한 곳에서 불이 난 겁니다. 아파트 측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승강기는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그젯밤 9시 5분쯤 영암군 신북면의 한 도로에서 65살 남성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5살 남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선 상태에서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고속도로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화물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호남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83명 가운데 42명이 화물 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등 50.6%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생이 없어 졸업식을 끝으로 사라지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도 수년째 신입생이 없어 휴교는 물론 폐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이런 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소라면 시골마을에 자리한 소라초등학교 신흥 분교장.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은 횡하고 건물 군데군데는 제때 보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명의 졸업생 배출을 끝으로 지난 2021년부터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신입생이 없다 보니 3년째 학교 문을 닫게 됐습니다. 60년 역사를 가진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따라서 시내로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예, 초원에서는 애들이 없어요. 학교가 없어지니까 폐지가 되니까 참.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은 재학생이 없지만 앞으로 입학할 학생이 있을 것을 고려해 곧바로 폐교하지 않고 휴교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학교가 전남에서만 유치원이 36곳, 초등학교가 17곳입니다. 휴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33곳으로 이 가운데 17곳은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습니다. 문제는 휴교가 3년간 지속되면 폐교 수순을 밟게 돼 휴교가 폐교가 되고 결국 마을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 수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꾸도록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교육부는 오는 2029년 전남 학생 수가 1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출산 등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소규모 학교의 존폐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라남도가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명절 전후로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을 모두 소독하고 가금농장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성객들에게도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조류 인플루엔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금자리 확대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대대뜰에 운영 중인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 외에도 주변 109헥타르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농업단지는 농지에서 벽실을 거두지 않고 먹이로 사용하는 대신 농민에게 1헥타르당 360만 원의 지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산림청이 보전 가치가 높은 유무형 산림자산을 지정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전남 지역 17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남에는 담양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신안 반월 당숲 등 숲과 자연물들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전국 87곳 가운데 전남이 20%가량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영하권에서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도 어제 아침 기온 수준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수와 목포, 신안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날이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구름이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합니다. 낮에 현재 기온 영하 0.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목포 3도, 영암 4도 등으로 낮 동안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곡성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크게 오르겠는데요.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은 영하권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